일단 뭐 어떻게 할까요? 일단 간단한 소감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소감 좋아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영상에서 결론을 딱 내주셔가지고 그냥 딱 그대로만 따라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큰 사견은 필요 없겠다는 생각. 이게 나의 소감이에요. 약간 정답을 본 것 같은데. 이게 나의 소감이에요. 네. 그러면 소감 얘기해주고 됐고. 네. 그러면 뭐 이렇게 네. 저는 제일 업소를 많이 운영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400만 건의 자료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 400만 명이 그 업소를 드나들고 이렇게 그랬다는 건데, 그래서 생각보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약간 충격을 먹었고요. 좀 충격을 먹이 큰 것 같아요. 네. 일단 충격. 뭐 제가 꼭 진행한 상황은 아닌데 그냥 제안을 해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럴까요? 저는 이게 영상 종우 씨가 말한 마지막 영상 찍은 영상 있잖아요. 마지막 영상? 마지막 장면.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적인 의견이 나온 게 뭐냐면 잠깐만. 제 의견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마지막에 나왔던 노르딕 모델에 대해서. 노르딕 모델. 네. 그러니까 이 방송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누구는 몰라서 누구나 아는 내용을 그렇게 그냥 얘기한 것 같거든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공산주의가 말로만 들으면 다 좋은데 실현 가능성은 없다는 것처럼 말로는 다 아는데 실현 가능성이 힘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약간 어떤 맥락인지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상에서 봤잖아요. 워낙 많은 건들이랑 또 워낙 이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그 사람들 만약에 다 잡아서 그 범죄자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좀 실현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저는 좀 모르겠거든요. 과연 만약에 지금 현재 노르딕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당연히 처음에는 힘들겠고 나중에 점차 좋아지겠지만 저는 이제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방송에 대한 소감을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뻔한 결론 그냥 너무 뻔하다. 너무 방송이. 뻔하다. 네. 그냥 지금 실태도 누구나 남자면 다 아는 내용이고, 뭐 모르는 내용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일단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은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조금만 관심 있으면은 조금만 사회생활을 했다면 모르면 순진하다.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약간 방송에 여기 약간 데이터라거나 이 현황을 보고 좀 나는 다 아는 얘기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셨던 거죠.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다 아는 내용 아닌가. 남자분들 중에는 솔직한 답이 될라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모르는 내용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전반적인 틀은 알지 않을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2년 넘게 막 수요자 포럼도 하고, 사실 아까 나온 그 얘기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 성매매 그 순위가 2015년 하버스코스닷컴에서 집계했더니 6위다, 이 얘기를 제가 지난번 책 서문에 제가 썼던 그 데이터였거든요. 네. 근데 약간 방송으로도 보니까 이게 느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뭐 몇만 건이고 세계 몇위 그렇게 하는데 막상 딱 보이는 게 좀 다른 느낌은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또 혹시 광욱쌤은 뭐 성산업의 규모나 이런 거는 사실은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이제 관리하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새로운 점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산업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너무 치밀하게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제 기존에 알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딱히 뭐 법률 고무 뭐 상담이 있고 뭐 이런 것이 뭐 그렇게 새롭다거나
뭐 뒤통수를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세상에 저런 놈이 어디 있을까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디테일적인 부분은 모르는 부분은 좀 많긴 했는데 큰 틀은 뭐 근데 이제 이 방송이 제가 보니까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이 유흥탐정. 네. 이 유흥탐정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온 이유가 사실은 이제 뭐 예 작가님도 그렇고 좀 이런 게 익숙한 분들도 있겠지만 이 여성분들이 아까 방송에 나왔지만 전혀 뭔가 이 실태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그냥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분들이 좀 더 남자분들보다 많았던 모양인데 이게 이제 터지니까 그 실체가 확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여성들 사이에서는 더 다가오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유흥탐정이라는 거를 전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하면서 이거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하나. 그래서 어쨌든 이 방송의 취지는 그냥 저는 오히려 약간 뭐라 그래야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성매매를 다룬 방송은 생각보다 많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뭐 추정 60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항상 이 사회에 뭔가 어떤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성매매는 너무 그냥 일상적이고 만연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런 유흥탐정 같은 게 상현씨 안녕하세요. 실명이랍니다. 유흥탐정 같은 게 터졌기 때문에 좀 방송의 포커스를 잡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유흥탐정들이 많아야지 좀 근절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유흥탐정이 그거잖아요. 이쪽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 데이터지만 여기서는 성매매 업을 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뭔가 이런 거다 보니까 좀 양날의 검이긴 한데 검이라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쓰면 어떤 사람은 살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일 수도 있다는 개념으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흥탐정이 지금 이렇게 초반처럼 접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처벌받고. 그러니까요. 왜냐면 법적으로는 다 불법. 그 업자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이 성매매 영업하던 분들이 이제 다른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 딴 쪽으로 벌어보자. 이게 유흥탐정이에요. 그렇죠. 양쪽 다 붙어먹고 무기 파는 그런 개념이랑 같은 거니까. 오늘 영상 좀 여성용이라는 느낌 안 받았어요? 여성분들이 봐야 되는 영상인 거는 제가 사실은 여성이 좀 타겟이 되는 왜냐면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분들 중에는 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모르는 여성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영상이 있지 않았나. 근데 그때 여성용이라는 말은 어떤 맥락인지 좀 더 자세히 오케이. 아는 남자들은 보고 좀 겁이 나는, 그러니까 좀 행동을 축소하게 만드는 그런 거고, 모르는 남자들은 보면 이해되는 거고,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모르는 걸 알게 됐다, 충격적이다 이런 거는 안 같고,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오히려 더 모르는 세계인 거가 인터뷰상에서도 나왔고 실제로 그런 것 같으니까 여성들을 좀 더 고려해서 만들어 졌든지 아니면 더 필요한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준을 이렇게 좀 맞춘다는 거죠. 인식을. 제가 만약에 여성이었다면 내가 알고 있던 남자도 혹시 그렇죠.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나도 한번 유흥탐정에 한번 그렇죠. 의뢰를 해볼까? 의심스럽다. 나의 남자. 충분히 그럴 의도가 있는 남자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 의심스럽다. 근데 사실 그 데이터가 말해주는 걸 보면 그 의심이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400만 건이 나오질 않나, 세계 6위라고 하지 않나. 이거는 의심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사실. 상현 씨도 보신 거죠? 네, 저 보고 왔습니다. 예. 오늘은 감상문은 없잖아요. 오늘은 좀 400만이면은 얼마지? 그래, 한국 남자 숫자가 나 궁금했어요. 한 20대부터 한 40, 50대까지 숫자가 좀 궁금했어요. 근데 서울 경기권이 400만 건이면 이게 400만 명이라기보다는 중복적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소위 말하는 이제 오래간만에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단골이 있을 거고,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약만 해놓고 못 갔던 사람까지도 다 있고, 심지어는 경찰 의심이라고 되는 데이터베이스도 다 포함된 자료니까 실질적으로는 명수로 치면 그렇게까지는 400만까지는 나오지 않더라도
한 4만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4만? 어. 나는 예약을 너무 많을까? 혹시 예약을 했다면 네.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갔을 거라는 생각을 당연하겠지. 그 니도 인정. 예약하면 무슨 가겠지. 하지만 하면 뺐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바로 찾아갈 것 같은데 일주일이나 2주 근데 지내서. 어차피 저 400만 건은 저 업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숫자인 거고 사실 쳐보면 궁금한 이걸 또 네. 전국적으로 만약에 확산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그만큼 매수하시는 네. 숫자가 그렇게 안 5천만 뭐 6천만 인구에 남자 그러니까 400만이 막 많이 모은 데서 1000만이 된다 해도 그것도 이상한 숫자 아닌가? 너무 근데 이상하잖아요. 저게 네. 이제 우리가 예전에 우리 그 자료를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그 설문조사 그러니까 뭐 많은 데이터는 아니지만 했을 때 그냥 일반 남성 중에 51점 몇 프로였나요? 그게 평생에 한 번 뭐 성구매 경험이 있다 뭐 이런 데이터가 사실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집결지 같은 거랑 또 다른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신변종이라고 얘기하는 뭐 오피라거나 네. 그 다음에 안마방이라거나 이런 쪽의 사람들만 지금 한 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400만 건이고 제가 어디서 그 기사를 본 게 있었는데 미성년자들 왜 담배 사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성매매라고 하더라고요. 유통 과정들이 그만큼 이게 그 남성이면 그 성매수하는 그 과정의 그 어려움은 누구보다 더 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몰랐어요. 인증하고 이런 거는. 네. 저 주변에 개인적으로 뭐 얘기해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런 과정은 사실 처음 본 것 같고. 저도 그런 거는 또 인증 이런 거 맞죠. 부분에는 우리가 뭐 약간 뭐 사이트 가입할 때 뭐 문자 날라오고 이런 인증을 해봤지. 오피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런 우리 그런 지역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분들이 점점 오피스텔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지. 이게 인증을 걸쳐서 뭐 본인 확인과 뭐 이렇게 또 이런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부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체계적인 거다. 예. 그런 거는 좀 영상에서 보면 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신선한 소재지 않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게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데 근데 단속이 안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역설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도 가는 거 아닌가? 제작진들도 보면 자기가 성구매할 것처럼 해서 사람 다 만나고 막 네.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왜 네. 그러면 경찰은 그렇게 못할 리가 없을 거잖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할걸요.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약 법적인 차원으로 네,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그거 보면은 부산에 보면은 그거 경찰이 성업소 운영하다가 잡혔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부산에 경찰이 운영하다가 잡혔는데 사실상 경찰은 못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거의 감시라고 안 하는 거 감시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이제 그런 식으로 따로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는 추적자 그 은퇴한 경찰이지만 김윤석이 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꽤 많대요. 운영한다고. 그 경찰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대요. 왜냐면 경찰 분들이 그런 불법적인 거를 감시를 많이 돌아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흡수하게 되고 뻔히 돈 버는 거 뻔히 아는 산업이다 보니까 예, 오히려 더 그쪽 가서 창업하기에는 더 좋은 그런 구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이런 생각 들어요. 연락하고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 많이 들잖아요. 어떤 역할극도 해야 되고 지금 증거를 찾아야 뭔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거 시간 계산해 보면은 그 실적이 충분히 그만큼 나야지 저것도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영상 보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그 범죄를 잡아내는 과정에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현행범으로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방송에서 많이 안 다뤄졌는데 네. 이 약간 그 단속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이 그게 확실히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실제로 그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의 단속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해야지 현행범이 아니면은 잡아떼면 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근데 참 그게 관계 안 했다.
그렇죠. 뭐, 그냥 잘 아는 사이다. 콘돔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게 막 나 잡았 때도 아까 뭐 발기부전했다. 그렇지. 뭐 이런 걸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성매매하는 상황 자체는 이미 구매자나 다름이 없는 건데 네. 관계를 했는지 뭐 삽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실제로 뭔가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제도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은 그 제도를 꼬집는 것 같아요. 충분히 조사해보니 뭐 사항들을 다 따져봤을 때 밑에 쪽의 일보다는 위에서 잘 정리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결론이 난 게 아닐까. 결론은 그냥 가지 마라. 이렇게 영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탐정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하지 마라 라는 게 겁주는 영상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 거지. 쫄릴 것 같은데 내가 간 입장이라면 사람이라면 충분히 데이터베이스가 400만 건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보여주고 그게 서울 경기권만 이렇다 하면 이제 전국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TV가 있는가. 근데 사실 거꾸로 역으로 보면 이런 방송에서 이런 것들 보여준다는 거는 아 우리 사회에서 이게 저렇게 해도 괜찮을 정도로 용인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단속을 몇 번 받았는데도 그냥 영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영상 보면서 좀 놀랬던 거는 약간 지금 이 산업이 굴러간 시스템 자체가 그냥 뭐 김밥집이나 뭐 PC방이나 그냥 일반 다른 어떤 업종들을 대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창업을 하려는 사람도 그렇고 무슨 컨설턴트도 그렇고 그냥 그 성구매자들도 뭐 우리가 뭐 음식점 갔다가 뭐 후기 남기고 하는 것처럼 그냥 똑같은 산업인 것처럼 대한다라는 게 일단은 저는 좀 신기했던 것 같고 후기를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난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무슨 파워 블로그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특혜를 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쿠폰 이런 거 해가지고 네. 방송에 나왔었죠. 네. 그 사람들은 돈 안 내고 네. 단인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이 됐듯이. 예. 어떻게 보시나요? 네. 후기 잘 쓰는 사람에 대해서. 의도를 가진 질문 같다. 의도를 가진 질문 같다. 근데 뭐 하나의 웹하드 같은 사업만 봐도 뭐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리뷰 쓰면은 영화 한 번 더 보게 해주는 사실 그 정도 개념으로 후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온라인 뭐 넷플릭스 같은 넷플릭스도 일종의 한 영상을 우리가 선택해서 골라서 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성판매, 성구매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좀 드는 생각은 사람을 돈 주고 산다라는 게 왜 불법이냐 라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예전에 수업 시간에 성매매 관련해서 뭐 토론 같은 거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많은 남자애들이 그거에 흥분했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사고 파는 건, 그러니까 네. 사고 파는 것도 우리가 가게에 가면은 사는 사람의 책임과 임무가 있고 파는 사람의 책임과 임무가 있듯이 성매매도 사고 파는 문제면 양쪽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사는 사람 수요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그랬더니 막 광분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돈 주고 사고 파는 문제인데 왜 그 한쪽만 이거를 계속 조져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건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못한 문제다. 나는 그 20대 그냥 남자애들의 그 사람들이 성매매를 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판다는 것이 너무 쉽게 용인되는 거? 그게 사실 저게 약간 60분 제한된 분량에 다루다 보니까 좀 생략된, 예를 들어서 왜 그 판매자를 이제 피해자로 보고 그 여성들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이제 구매자를 가해자의 자리에 놓는지에 대한 그냥 그 설명만 하고 그 부분에 그 인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혹은 어떤 구조에서 됐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빠져있기도 하고, 사실 노르딕 모델 같은 경우에 스웨덴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국민의 50%는 찬성하고 50%는 반대했다. 그러니까 그게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랬던 인식이
이제 시간이 20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80%가 지지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됐지만 이런 이제 변화들을 이제 어떻게 뭐 의회나 아니면 행정부나 이런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이제 책임성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고 그 반대하는 50%의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설득하고 교육하고 이런 걸 이제 해왔는가에 대한 이제 사실은 이제 후속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더 그건 또 다른 어떤 영상에서 또 다뤄져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또 우리한테는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노르딕 모델이 답이야 뭐 이렇게 던져놓고 이걸 그냥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라고 너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느낌. 네. 이게 아까 영상에서 남자분들도 누구나 성매매를 할 수 있게끔 아주 쉽게 유통된다라고 했지만 이 반대로 여성분들도 그 성매매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초에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쉽다 보니 이게 더 그만큼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더 이제 좀 넓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사실 그렇죠. 질 좋은 일자리가 여성분들에게 많이 없고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그 생계를 해결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만약에 여성이라도 우리나라 같은 환경이면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벌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일들을 찾다가 그게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단순히 이거를 그냥 뭐 차단하는 방법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여성의 지위 문제나 노동시장 규모나 이런 차원도 같이 좀 연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뭐지?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다른 김밥집이나 뭐 이런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게 할 수 있지 않나. 지금의 제도로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뭐 법을 적용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솔직히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들어선다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거나 하지 않으면은 진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그래프에도 2009년인가 12년인가 그때 한번 이 단속 검거만 피크를 찍었다가 내려오는데 사실 거의 구석은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뭐 저기 국회의원도 한 명 나왔지만 너무 그 나이브하게 얘기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늘 새로 오신 분 예 작가님이십니다. 제가 초대했습니다. 네, 종우씨 소개로 원래 우리 모임에 좀 관심이 있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종우씨가 어떻게 잘 얘기를 했길래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설명은 했어요. 한 두 번 정도 설명했어요. 두 분은 절친한 사이신가요? 그 사회에서 맞죠? 우리 사회에서 만났죠. 그렇죠. 네. 비즈니스 관계다. 아니요. 그 사회에서 만났어서 가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네. 네. 그래서 또 혹시 보시고 좀 다른 얘기 나눌 주제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금액 좀 작은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0분에 12만 원이라 했거든요, 강남이. 근데 부산에 가면은 그때 전주 갔을 때 15분 타임 알림 그 타이머가 있었는데 그거는 15분 동안 한다는 거잖아요. 타이머가 15분짜리라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 한 4, 5만 원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40분이면 그거에 비해서 되게 긴 시간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거기에 12만 원이면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궁금한 거는 40분 동안 원샷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시간을 더 그러니까 사정을 빨리 하면 빨리 마치는지 그건 구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최대 저도 40분이라는 뭐 확실히 아는 건 아닌데 네. 일단
사정을 하면은 그걸로 끝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 돼서 40분 동안 그러니까 계속 지속을 해도 40분이면 그냥 끝나는 그냥 이런 가라고.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뭐 원샷 투샷 이런 그런 거를 개념이 쓰는 거 나오는 게 아닐까요? 뭐 결국은 예. 빨리 횟수로 해서 정리하게끔. 그래서 조금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싸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부산 시세 뭐 한 8, 9만 원 정도로 난 생각했는데 7만 원 친구들이나 있나? 이렇게 완월동? 들었을 때? 아니요, 그냥 여기 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정도가 그 정도로 난 생각하거든요. 7만 원? 근데 강남인데 그러면 좀 싼 거 같지 않나 싶어서. 이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면 또 생기는 어떤 변화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휴대폰으로 치면은 왜 휴대폰 싼 거 그냥 사람 막 쓰게 되잖아요. 근데 비싼 거를 막 사가지고 떨어뜨려서 깨지면은 아유 이러면서 아유 이게 되게 또 느끼는 게 다르니까 비용이 싸면 사람도 되게 싸게 되고 느낌이 우습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당장 이 현실에서 그냥 가볍게 생각해 봤을 때 큰 것들이 바뀌면 더 좋겠지만 그게 뭐 비싸지면은 가격이 오른다고 업주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냥. 가격이 오른다고 줄어들까요? 접근은 좀 쉽진 않겠죠. 아무나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그 가격을 정부에서 만약에 휴대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어차피 합법 정부에서 합법을 해야 합법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바깥에서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합법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노르딕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건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돈이 만약에 엄청나게 비싸면 일단 그 가볍게만 가는 사람들 떨어져서 나갈 거고 조금 아주 조금의 변화들